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소 작성법 준비했습니다. 특화 문항까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많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집 분야 지원한 동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 모집 분야 중에서 엔솔을 선택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엔솔만의 강점 좀 같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엔솔에서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의 실력 발휘 왜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이 엔솔의 발전에 어떻게 이제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주요한 경력, 이력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많이들 좀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재미없게 자소서를 쓰는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부터 그냥 관련된 경험만 푸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 관련된 석사 밟으신 분들, 신소재 전공하신 분들, 화공 전공하신 분들, 관련된 전공자와 이력 가진 지원자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비즈니스, 그리고 그 안에서 LG 엔솔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먼저 초반부에 보여주면서,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어떤 실력 발휘를 통해 그런 꿈을 같이 실현해 나갈 것이며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요런 흐름으로 좀 구성을 해주셨을 때 차별성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력과 강점 같이 잘 접목해서 완성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마이스토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성할 때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 실패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데 우선은 문제 상황 최대한 30% 이내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풀어간 노력에 과정 부분을 좀 이제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0% 부분에서 느낀 점, 배운 점, 교훈 등을 좀 이제 써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마무리를 쓸 때에 있어서 이 실패 경험이 조금 더 메시지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내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노력했는데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실험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00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80을 달성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20을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복귀해보고 피드백하면서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까지 도출을 해본다면 실패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실패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도출된 주제 자체가 진정성 있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자소서를 쓸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뚜렷한 메시지가 드러난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실패 경험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좀 실패 경험 문제 상황과 그리고 노력, 그에 따른 어떤 실패 쓰는 걸 한 50에서 60% 쓰실 수 있고요. 거기서 깨달은 바, 그리고 이후에 변화된 모습, 어떻게 잘 해냈는지까지 쓰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채우시는 전개로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이 컴피턴스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업 마케팅부터 좀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자동차전지 사업부의 AS 영업과 그리고 영업 마케팅, 요 각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실패 경험, 그리고 이제 개선 사례까지 이제 써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 AS 영업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항목에서 성공 경험을 쓰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 부분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항목의 작성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 부분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살면서 어려웠던 일과 극복 과정, 그리고 통해 배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 진솔하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성적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발표력 향상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영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소심했는데 이걸 극복했다라는 게 굉장히 대견하고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뽑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소재이고 내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더 정말 터프한 상황,
터프한 상황, 뭐 과제, 프로젝트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회장을 했을 때 누구의 도움이 없었던 상황에서 끌고 나갔을 때 어떤 어려움들, 혹은 인턴을 수행하는데 낯선 과제를 맡았을 때 어려움들, 이렇게 명확하게 좀 더 납득할 만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상황 설명 또 마찬가지로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노력한 과정에 디테일이 핵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액션 자체가 얼마나 다양한지 먼저 생각해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미에서는 배운 점 좀 얘기해 주셔야 될 텐데, 뭐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너무 식상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잘 해낸 건 기본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잘 해내면서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주제 자체를 좀 멋있게, 실무를 수행해본 사람 입장에서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깊이 있는 주제를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ESS전지 사업부. 특별히 ESS전지 사업부 영업 마케팅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형 전지도 있고 2차 이 중형 전지도 있기 때문에 너 왜 대형하고 싶어? 이걸 설득을 해야 될 텐데요. 관련된 경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 해당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밸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어차피 관련된 영업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ESS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소형을 해도 되고 중형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철저하게 산업 분석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소형과 중형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이유, 그리고 시장 근거 찾아주셔야 될 거고요. 플러스 LG 엔솔이 여기서 갖고 있는 뭐 독보적인 강점까지 같이 결합해서 쓴다면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분량이 조금 남는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력, 경력 뭐 활용해서 어떻게 잘 해낼 수 있는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건 1번 항목에서도 일부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항목에서는 디테일하게 산업에 대한 이해 풀어주는데 집중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DO, DX 전략,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본인의 개인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험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경험을 찾으실 때에 요 해당하는 내용 좀 같이 먼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내외부 벤치마킹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그리고 온라인된 DX 전략 방향 수립하고 AI 연구원, 자문단, 컨설팅 업체랑 파트너십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했던 대표적인 경험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DX 관련된 자격증 보유나 컨설팅 업체에서 인턴 RA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시장의 인텔리전스를 찾고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냈던 그런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획,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획부서의 역할을 좀 수행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목표를 소홀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관리, KPI 설정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예산, HR, 조직 문화 개선 등 다양한 업무를 좀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를 좀 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거기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수치를 활용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좀 효율적인 방식을 좀 가능하다면 IT를 접목해서 도출했던 상황을 있다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품질, CQ 고객 품질 보증 첫 번째 항목에서 무리한 요구 요청사항에 대응했던 경험, 조직 내 깊이 되는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견 충돌 시에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고객이 당사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출장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원자들 간의 생각의 깊이가 차이가 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성 있는 항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모두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리한 요구 요청사항이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CS 대행했던 경험이 좋습니다. 이거는 알바 경험이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항목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분량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상황 빠르게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쓰는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잘 대응하려고 노력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본인 이제 희생하면서 좀 이제 자잘한 업무를 좀 담당했던 케이스들을 좀 써줘야 될 텐데요. 뭐 엑셀 정리라든지 프로세스의 뭐 정비라든지 혹은 그냥 잡일 자체를 맡아서 수행했던 경험을 쓰는데 이걸 맡았던 이유 좀 명확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맡고 싶은 업무가 있었는데 나만 희생한다면 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든지 이런 이유를 명확하게 써주시고 그에 따른 조직에 미친 영향까지 써주신다면은 더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사 유관부서 의견 충돌 시에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양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양보할 것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자, 향후에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멀리 보고 조율 방법과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출장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데 당사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좀 취합할 것 같고, 그리고 회사의,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죠, 고객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사해서 저라면은 고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와 함께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데이터 분석까지 해결하기 어떻게 접근하였으며 그 성공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점을 얘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패로 접근을 해도 되긴 하지만 유의미한 실패라면 뭐 괜찮고요. 괜찮다.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론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 상황이 있었겠죠. 문제 상황이나 프로젝트가 존재했을 겁니다. 어떤 과제였는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제였는지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장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접근 법을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짜고짜 결론만 제시하지 마십시오. 결론만 제시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대안이 뭐 3가지였는데 뭐 각각을 판단했을 때 어떤 이유로 각각을 특정 안을 선택했는지 그 고민의 과정을 좀 제대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논문을 찾아봤다라든지, 논문을 찾아봤는데 A라는 방식이 이렇게 적합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적용하려니 이런 데이터 특성 때문에 100% 핏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접목시켜 나갔는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매우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냐 성공이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쳤는지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고 그 고민할 때 선택의 근거와 이유까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형전지 사업부 아래 2가지 문항, 첫 번째 자기개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 쓰시고, 품질에 대한 본인의 생각 기술하고 당사 배터리 품질 관리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작성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이나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무 관련된 내용이면 좋겠죠. 그래서 뭐 전공 과목도 뭐 일부러 뭐 찾아 들었던 과목 같은 것들 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 기관 교육 들은 거 상관없고요. 수강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쓰실 때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목적성을 명확하게 써주시면 훨씬 빛난다. 목적성이란 이런 거죠. 이런 이유로 이런 과목까지 들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도전하게 됐다.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열심히 들었으며 어떤 결과까지 나왔다 라는 식으로 외부기관 교육, 전공 과목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품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는 거, 품질이 왜 중요한지, 가능하다면 관련된 뭐 사례,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엔솔의 품질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당차게 포부성 문장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산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자, CPO 본 모집 분야의 역량을 키우에 노력했던 경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뭐 직무 전문성, 뭐 강점,
항목입니다. 그래서 평행 항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해당 항목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무 역량, 전문성, 준비 과정과 노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앞서서도 비슷한 항목 보셨던 분들은 무조건 요걸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반기술 석박사 과정에서 참여한 프로젝트 중 의미 있었던 것과 당시 수행했던 주요 업무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표적인 논문을 쓰실 분들이 많긴 할 텐데요. 뭐 뭘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협업을 통해서 뭐 더 나은 결과를 뭐 도출할 수 있겠다 뭐는 생각을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나의 뭐 노력이나 역할이 뭐 팀에 어떤 변화를 미칠 수 있겠구나 뭐 느꼈다든지, 뭐 혹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지원 직무 관점에서 뭔가 배운 게 있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가 수행한 이 프로젝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해당 경험을 가지고 수행했던 과정을 좀 쓰게 될 텐데,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과제 쓰시고요. 거기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신경 써주시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설비기술 원통형. 2차전지 제조업을 하는 본회사의 설비기술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본적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기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직무 이해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설비기술이라는 업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는 연구개발도 있고 영업 마케팅도 있고 생산도 있는데, 그 와중에 설비기술이라는 거는 그 공정 과정에 있는 각종 설비, 기계, 장비들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확대와 그런 개선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 먼저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뭐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극대화, 효율성 극대화라는 그런 궁극적인 과제가 있을 텐데, 설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그런 목적 달성에 어떻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사례가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설비 운영을 잘못해서 제조기업이 망한 사례라든지, 혹은 안 좋은 결과로 도출된 사례, 혹은 반대로 잘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됐던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분량이 좀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LG 엔솔의 입장에서도 이 설비 기술에서의 이제 경쟁력 확보가 미래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연결해서 쓴다면 굉장히 좋은 구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비기술 전극 여러가지 진행하면서 불량 개선이나 설비 동작 로스 제거 활동 경험이 있다면 문제 파악부터 개선 활동까지 기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과제명 분명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상황 이제 표면적인 문제가 되겠죠. 뭐 오작동을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제대로 결과치가 도출되지 않았다라든지, 제대로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해 나갔는지를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는 이게 뭐 표시 장치 문제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뭐 전선의 문제. 세 번째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무엇이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어떻게 문제점을 점검해 나간 끝에 어떻게 원인을 파악해낼 수 있었다. 이런 문제 파악 과정의 단계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게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파우치형.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해서 결론을 도출한 경험이 있다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해결한 것 좋지 않습니다. 뭐 이왕이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석사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학부 연구생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게 뭐 조별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나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혼자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답을 찾아 나간 과정이 잘 보이도록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직에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석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운 내용은
당연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도움을 잘 받아가는 것도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5번 항목 쓰시는 분들 그런 과정이 잘 보이도록 써주시고, 내가 잘했다라는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면은 항목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정기술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이터 분석 결론을 도출했던 경험이 있다면 제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경험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대로 문제 상황 명확하게 좀 제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부터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데이터에서 어떤 문제 원인을 파악했는지, 자,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파고들었는지, 자, 이런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 하나만 보고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소서의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고민해서 이 문제를 풀어냈는지 잘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하나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고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잘 보이도록 접근해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팩 생산 기술. 프로젝트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 해결하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기술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경험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만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해결한 나가는 과정이 보이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계적으로 풀어간다. 뭐 쉬운 것부터 푼다. 뭐 혹은 그게 아니면 개념적으로 다시 고민해 본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저희 기본반에서 아마 이런 주제 도출해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셨던 거 빠르게 그냥 대체해버리고 끝내버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제시드렸던 이런 주제 사례들,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좀 접목시키되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는 이런 나만의 노하우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잘 녹아 들어갔는지를 문단별로 구분하셔도 좋고요. 뭐 넘버링을 하셔가지고 그런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보이도록 구성하는 것도 센스 있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형전지 사업부 생산 운영,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 기술하고 해당 경험이 생산기술 전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경험 쓰시는 게 맞고요. 문제 해결 경험 쓰신 다음에 여기서 나만의 강점이 도출이 될 수 있고 혹은 교훈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내가 엔솔의 소형전지 사업부에서 문제를 찾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서 수율을 올리고 뭐 가동률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만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9번째, 전극 생산. 프로젝트 중에 직면한 문제 개설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기술하고 해당 경험이 생산기술 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방금 8번 항목과 똑같은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접근. 자, R&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전지 셀 개발. 본인이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들과 결과에 대해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발표력이라든지 뭐 점수 올리기 이것 좀 많이 아쉽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지금 연구개발 부분이기 때문에 석박사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면 전공 지식 혹은 이해 수준 혹은 논문 분석 뭐 혹은 과제 자체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어려웠던 이유, 어려웠던 배경과 이유 명확하게 좀 제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노력들이 잘 드러나도록 신경 씁시다. 그래서 최대한 액션들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 도출된 뭐 결과, 뭐 교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원통형 셀 개발. 전지 관련 연구 경험과 성향을 토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기술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쓰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 역량,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관련된 경험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강점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엉덩이가 매우 무겁다라든지 호기심이 많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연결해서 지원한 분야의 호기심 중요하다.
그래야만 새로운 기술들을 내가 호기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고 논문도 찾고 공부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 게다가 나는 석박사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이 나름대로의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고 답을 찾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서 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분량이 남는다면 내가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쉬운데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 라는 얘기도 같이 접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직무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지식적 측면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뭐 협업이 부족한데 뭐 협업력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상황이 좀 질문과 맥락에 맞지 않을 수 있고요. 이왕이면은 내가 어떤 측면에서 지식적으로 이런 지식적 보완을 하게 된다면 연구개발 지원자로서 더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친구 본인이 어떤 역량을 키울지에 대한 계획도 있는 친구네라는 부분도 어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파우치형 셀 개발,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느낀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뭐 대표적인 뭐 석박사 뭐 논문 얘기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외에도 본인이 충분히 뭐 2번이나 1번 항목에서 관련된 경험 사례를 충분히 풀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풀어도 되고 뭐 협업에 대한 부분을 풀어도 되고 뭐 소통에 대한 부분을 풀어도 좋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까지 이어진다면 연구개발 지원자로서의 어떤 실력 그리고 조직원으로서의 어떤 자질까지 갖춘 지원자라는 거 전체적으로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SS 전지 사업부 셀 개발 현재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과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술 제시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앞부분에서 1번 이 셀 개발 자동차 전지의 셀 개발 지원 항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조언 드렸던 내용은 저렇게 하면 좀 더 직무 분야의 맛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권유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집안 사정이 어려웠다라든지 혹은 정말 난감했던 상황을 극복했던 사례 쓰셔도 무방한데 다만 최대한 노력의 구체성이 보이는 경험을 선택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성적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단조로운 패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절하게 노력했는지까지 세세하게 나올 수 없다면 단조로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에 들어서 기술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 이제 언어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교육받은 내용, 뭐 이해 수준, 활용 능력까지도 같이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 설계, 대학생활 중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뤄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협업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5번, 이 5번이라고 함은 이 생산기술 5번, 설비기술 파우치형의 항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생산기술의 설비기술 항목 참고하시고, 자, 7번째 전장기구 설계. 라이프에 있어서 직장, 직업의 의미와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술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묻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우선 이렇게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도 묻고 있고, 직장, 직업의 의미,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고 있습니다. 저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뭐 예를 들면 행복이다, 뭐 자아실현이다,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유 좀 부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높은 자아실현이 내 삶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뭐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거기서 나는 더 큰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평생 놀고 먹어서만 뭐하냐, 거기서는 어떤 효용 가치를 만들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부연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다가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의미, 가치 연결을 해보시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LG 엔솔의 입사가 내가 그런 인생과 직장 생활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왜 일치하는지, 여기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연결을 해서 풀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엔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2차전지 사업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어떤 탄소 중립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이롭게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한다면은 직무적인 측면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변화, 그리고 그게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나의 어떤 인생, 가치와 연결된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뭐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팩 기구 설계, 상대방에게 양보, 배려했던 경험과 본인이 생각하는 소통의 의미를 기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의미까지는 사실은 우선 먼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타인에게 양보와 배려를 확실하게 했던 경험 자체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구실도 좋고 프로젝트도 좋은데 서로 하고 싶은 게 분명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자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포트를 했는지 중심으로 좀 써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좋은 결과 도출이 된다면 양보도 좋은 미덕이 될 수 있겠다. 흐름 쉽게 도출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CTO, 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많죠. 뭐 기획일 수도 있고, 뭐 언어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개발 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태도적인 측면에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등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분명히 제시해주고 결국에는 관련된 뭐 기업 사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신경 못 써가지고 어떤 기업은 망했다, 어떤 기업은 잘 됐다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량이 남는다면 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 같이 이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탄탄한 논리를 제시해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 자체를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측면 반드시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항상 보면은 대부분 지원자들이 이 부분을 대충 쓰고 그냥 본인이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그냥 직무 역량만 어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목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 BMS 하드웨어 솔루션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본인의 경험을 어떻게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BMS 하드웨어에서의 뭐 성능 개선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어떤 발전, 연구 개발이 배터리 전체 성능 그리고 시장 내 경쟁력 확보와 어떻게 직결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부연을 먼저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잘 설명하느냐 자체가 이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최대한 세세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치까지 덧붙여서 서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경험 이제 덧붙여 주시면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BMS 소프트웨어 자신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기술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자신의 강점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강점 항목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영상 공유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역량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되 본인의 관련된 경험 사례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지향해야 될 방향성, 본인의 경험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BMS 하드웨어와 동일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에서 이 연구 개발을 하는 게 배터리 성능 개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 내가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측면에서 기여를 해보겠다. 나 이런 식의 경험이 있다. 라는 흐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째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LG솔루션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고 마찬가지네요. 똑같은 항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셀 미래 기반 기술, 당사 지원 동기를 본인 지식 경험과 배터리 기술을 연관시켜 기술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직무 관련된 항목 보시고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 해당 항목 자체가 아니 너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뭐야? 우리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할 거야를 묻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미 크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15번. 셀 선행 공정 기술인데 이것도 결국에 기술, 본인이 보유한 직무 전문성과 연관하고 소재 관련 공정 설비 연구 중
기존 개선안 제시해달라, 뭐 성능 평가 경험에 대해 제시해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 줄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 양극재 기술, 소재 기술, 전공 지식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전지용 소재의 주요 개발 방향을 정리하고 차별화된 소재 개발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석박사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조사 능력 저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식 뽐내는 거 아닙니다. 우선은 2차 전지용 소재 개발 방향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현재 트렌드 빠삭하게 파악하고 제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도 이게 분석을 토대로 장단점에 대한 파악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까지가 이 항목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분석 잘하고 시장 트렌드 잘 아는 지원자가 으뜸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7번째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팩 제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 얘기하고 있네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ESG의 탄소 중립 등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ESG 트렌드가 화두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거래할 때 상대방 선택할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투자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 친환경 기술의 개발 없이는 이런 부분을 선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 되게 많을 겁니다. 공정 과정에서도 있을 거고 소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완전 100% 탄소 배출을 없애기 뭐 어렵다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겠죠. 그런 구조적인 한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분량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는 노력할 것인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18번째 학창시절 팀을 구성해서 과제 수행한 경험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중심으로 서술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팀에 기여했던 역할을 중심으로 이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협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협업까지는 아닌데 팀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그 역할이 팀적으로 어떻게 좀 신박하게 기여했다라는 부분을 좀 두드러지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성보다도 좀 센스 있게 접근해서 팀에 기여했던 경험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시간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팀에 기여했다라는 것도 본인의 차별화된 가치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아까 이제 앞에서 본인이 양보나 배려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써보라는 항목도 있었는데 그런 항목을 그대로 차용해 와도 저는 센스 있게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번째 소프트웨어 활용 코딩 수행 중 어려웠던 점을 극복했던 경험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소재들 중에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문제상황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주시고요. 해결하던 과정에서의 어떤 고민의 디테일들 좀 구체적인 과정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본인의 장점과 성향을 지원하시는 모집 분야와 관련성을 찾아서 과거 경험들 일단 활용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영상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CTO, 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 소프트웨어 요 해당 직무에 해당 항목 분석 같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 차원에서의 강점도 제시할 수 있고 태도적 차원에서의 강점도 같이 제시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항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직무 전문성 항목 참고하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지식, 이해 수준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포인트라는 점만 좀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자, 보유하고 있는 연구 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 소재를 발견했거나 해석했던 사례를 묻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석박사 하시면서 새로운 과제, 도전했던 걸 이제 찾아서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운 물성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것들을 논문을 통해서 뭐 탐구하고
그리고 뭐 실험을 수행하면서 파악하고 조사하고 이해도를 높여나갔던 과정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그냥 과정만 쓰고 끝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결론 도출하시고 거기서 그게 이제 본인이 원했던 결과치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와 배운 점, 뭐 교훈까지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적인 가치라는 건 꼭 성공해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차세대 전지의 범주와 정의 및 그 이유를 제시하고 본인의 역량 발휘하여 입사하고 싶은 업무와 포부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 개발 직무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거고요. 어느 수준까지 가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을 것인지 정의해 주시고요. 그 이유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라는 게 어떤 뭐 시장성일 수도 있고요. 압도적인 우위의 어떤 기준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수익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여러분들만 어떤 판단 근거까지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과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 어떤 강점과 포부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관련된 영상 링크도 걸어드렸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주관적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업의 자산을 지키는 일, 혹은 어떤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이는 일,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하되 그럼 좀 정의를 던짐과 함께 던지고 끝 하지 마시고 여기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덧붙여 준다면 더 완벽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본인이 배운 지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지식과 경험이 특허 분야에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시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논문을 찾는 것도 역량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내고자 하는 특허가 시장에서 충분한 경제성과 그런 시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외에도 어떤 공학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특허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지원한 분야에서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거꾸로 생각해서 그 이유를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째,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 확대를 위한 전력거래시장 시뮬레이션 또는 제도 개선 연구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관련된 사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전력거래 시장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좀 제시하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26번째, 시스템 설계, 전력시장에서 ESS 자원 활용 방안과 안정적인 ESS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사실은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드리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전력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플러스 ESS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범위까지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시스템 설계 직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까지 덧붙여 주시고 이런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청에 의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자소 작성법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뽀개 봤습니다. 목이 터져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음스였습니다.